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스 몰리큘과 가스 몰리큘 간의 충돌, 이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모델을 다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에러가 나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재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어요. 이 동영상 하기가.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충돌 모델에 대해서 상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썼던 모델은 이 1번 몰리큘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v1 델타 t라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2번 몰리큘하고 몇 번 충돌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볼륨 안에 2번 몰리큘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그 개수만큼 그 델타 t의 시간 동안 충돌하겠죠. 그럼 델타 t가 아니라 1초 동안이다. 그러면 그 충돌 횟수를 다시 델타 t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델에서 1번 몰리큘, 특정한 1번 몰리큘이 2번 몰리큘과 충돌하는, 1초 동안 충돌하는 충돌 횟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가는 거리에 대한 이러한 실린더의 볼륨에다가 그 볼륨 안에 2번 몰리큘의 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면 이 볼륨에 있는 2번 몰리큘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부피는 파이 d12 제곱. 그러면은 요 원의 면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v12. 요것은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되겠죠. 그럼 요것이 실린더의 부피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밀도, 2번 몰리큘의 밀도를 곱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요 모델 안에 있는 2번 몰리큘의 개수가 되고, 이것은 1번 몰리큘 하나가 이동을 할 때 1초 동안에 2번 몰리큘과 몇 번 충돌하는가, 1번 몰리큘 하나당의 2번 몰리큘과의 충돌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는 V1이 돼야 되는데, 평균값이니까 이제 평균 속력을 썼어요. 그럼 V1이 돼야 되는데, V12로 쓴 이유는 실제로는 2번 몰리큘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 간의 움직임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대 속력,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대 속력은 원래 여기 m이 들어가 있었어요. 평균 속력일 때 파이 m분의 8 kbt였는데 이 m 대신에 reduced mass라고 하는 이 뮤를 써주면 된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억만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reduced mass는 m1 더하기 m2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저희가 m자리에 reduced mass를 쓰고 그러면은 상대 속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 몰리큘 하나가 주변의 2번 몰리큘과 1초 동안 충돌하는 횟수를 구했는데, 그럼 하나가가 아니라 전체 1번들이 다 충돌하는 횟수를 전부 다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충돌하는 횟수에다가 그러한 1번들이 몇 개가 있는가, 단위 볼륨당 몇 개가 있는가, 즉 밀도를 곱해주면은 이제는 단위 볼륨당 토탈 1, 2간의 충돌 횟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당인데 그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의 밀도, 부피당 1번의 개수, 토탈 개수를 다 곱해준 거죠. 그럼 이제는 1초당 단위 볼륨당 1과 2 사이의 토탈 충돌 횟수,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충돌하는 횟수는 이렇게 작은 Z로, 토탈 충돌 횟수는 이렇게 큰 Z로 제가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1과 2 사이의 충돌 횟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과 1 사이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1과 2를 혼합해 놓은 게 아니라 1만 있어요. 1만 있는 단일한 퓨어한 가스인 경우에는 1과 1 사이에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셉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2 대신에 1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D11, 근데 D11은 그냥 한 개의 직경하고 같거든요. 반지름 두 개 합친 거나 한 개의 직경이나 다 단일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D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V11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2 대신에 로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V11을 한번 볼까요? V11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파이 1분의 8KT의 2분의 1은 똑같은데 다만 요 reduced mass 값이 M1, M2가 아니라 V11이니까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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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다 1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M1이 됩니다. 그럼 이 2분의 M1을 reduced mass M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결국은 루트 2배의 V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V11 대신에 루트 2 V1을 써줄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도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1번 하나가 다른 1번하고 충돌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토탈 볼륨 안에 단위 볼륨당 토탈 1, 1 충돌 횟수는 하나가 만드는 충돌에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단위 볼륨당의 1번의 토탈 개수, 즉 밀도가 되겠죠. 1번의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로직하고 똑같아요. 다만 같은 논리이지만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1번이 이동하면서 주변의 1번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나중에 다 모을 때는 주변에 있던 1번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 1번하고 부딪히는 이것도 다시 또 카운팅이 되거든요. 이러한 1, 1 사이의 충돌을 토탈할 때는 이러한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카운팅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값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이 곱해진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1, 2 간의 충돌이나 1, 1 간의 충돌이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 전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충돌 횟수를 어떤 식으로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뤄졌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키네틱스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것과 연관된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mean free pass가 되겠어요. mean free pass. 우리말로 하면은 평균 자유 행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자유 행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로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mean free pass, mean free pas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mean free pass라는 용어 자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mean free pass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혼합하면 복잡하니까 1번 가스, 퓨어한, 순수한 한 종류의 가스만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1번 몰리큘이 있어요. 또 우리의 관심이 있는 몰리큘 해서 스타 몰리큘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스타 몰리큘이 가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1번 몰리큘하고 꽝 부딪혀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꽝 부딪히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꽝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을 계속하면서 브라운 모션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랬을 때 충돌과 충돌 사이에 얼마나 가는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는가 하는 그 거리,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를 람다 평균 자유 행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람다 1번 몰리큘에 대한 평균 자유 행로라고 해서 람다 1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 1번 몰리큘의 평균 자유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을 TC라고 제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자유 행로는 간단해요. 평균 속력에다가 갈 수 있는 시간, 충돌 간 시간 TC를 곱해주면 이것이 평균 자유 행로, 평균적으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얼마나 이동을 하는가 하는 mean free pass가 되겠는데, 이 mean free pas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TC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C를 생각하기 전에 이 Z11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Z11은 작은 Z니까 한 개가 1번 한 개가 부딪히는 횟수예요. 요 값이죠. 요 값이에요. 요 값. 자, 1번 애텀이 움직이면서 다른 1번 애텀하고 부딪히는 횟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런 거죠. 1초 동안에 몇 번 부딪히는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1초 동안에 10번 부딪힌다. 그럼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0.1초가 되죠. 1초 동안에 5번 부딪힌다. 그러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은 0.2초가 됩니다. 즉, 이 값과 TC 값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를 TC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TC 대신에 Z11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Z11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루트 2파이 B1 제곱 뭐 이렇게. 그리고 V1이 있는데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형태는 이렇게만 남게 되죠. 즉, mean free pass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 1을 생각해 보면 이건 1번 몰리큘의 밀도란 말이에요.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NKBT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뭐 혹시 몰라서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PV는 NRT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R 기체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컨스탄트를 곱한 거하고 같거든요. 이 R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 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이것은 토탈 몰리큘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PV는 NKBT로도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인 PV는 NKBT를 가져와 보면은 여기서 V분의 N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KBT분의 P 이렇게 의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고, 근데 N오가 V, 즉 원룸당 개수는 밀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밀도를 KBT분의 압력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밀도 대신에 이 KBT분의 P를 대입해주면 결국은 P분의 2파이 B1 제곱 P분의 KBT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평균 자유행로 람다 1을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균 자유행로는 압력에 반비례하네요. 압력이 높으면은 mean free pass가 짧아집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우 피곤해요. 밤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자리를 찾아 헤매게 될 텐데, 그 자리를 찾아서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헤매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쿵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가다가 쿵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철 안에 사람이 얼마 없다, 적다 그러면은 한번 부딪히고 나서 한참 저 끝까지 가가지고 한번 부딪힐까 말까. 그러니까 mean free pass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근데 전철 안에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니까 한 발짝 가가지고 부딪히고 한 발짝 가가지고 부딪히고 mean free pass가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안에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결국 압력이 높은 것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 유사한 상태가 될 것이고, 전철 안에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압력이 낮은 것과 대응되는 연결되는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압력이 높으면은 mean free pass가 짧아져요. 사람이 많으면 mean free pass가 짧아집니다. 압력이 낮으면 mean free pass가 길어요. 그러니까 mean free pass가 압력과 반비례한다. 이러한 컨셉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mean-free pass라는 것을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mean-free pass는 실제로 많이 쓰여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방막 증착을 한다든지 이런 공정이 나노 사이언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방막을 증착할 때, 그 공정을 컨트롤할 때 이 mean free pass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mean free pass가 길 때, 짧을 때에 따라서 방막이, 그러니까 이 기판 위에 기상에서 이제 기체 상태에서 이 기판에다가 머티리얼을 입히는 이걸 이제 증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착 공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상에서 증착을 시킨다고 할 때, 물론 액상 증착 방법도 있어요. 근데 기상 증착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상 증착 방법에 있어서 이 키네틱스, 반응 속도, 성막 속도, 성장 속도, 그 다음에 이 성장된 필름의 물성, 이런 것들이 이 mean free pass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럼 mean free pass를 컨트롤해서 물성을 컨트롤한다. 뭐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겠죠. 또 mean free pass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mean free pass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온도 압력으로 제어가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좀 더 펀더멘털한 피직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mean free pass의 개념은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리큘 간의 충돌, 그리고 mean free pass, 이러한 개념까지 우리가 가스 몰리큘들의 운동에 있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번 챕터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가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스들의 운동 모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스 몰리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히 스피드에 가스 몰리큘들의 속도, 분포, 이런 통계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벽하고 어떻게 충돌하는가, 몰리큘끼리 어떻게 충돌하는가,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 가스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러한 실린더 모델을 사용해서 충돌의 횟수를 계산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 2종의 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1번, 동일한 퓨어한 가스에서의 컬리전, 이러한 레이트들을 다, 컬리전 수, 충돌 횟수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의 차이점 중에 이 2분의 1이 더해진다는 거, 더블 카운팅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2분의 1이 도입된다, 뭐 이런 차이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모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스와 가스 몰리큘 간의 충돌 횟수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가스와 가스 기상에서의 어떤 리액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A라는 가스와 B라는 가스를 뭐라고 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리액션을 할 때 결국은 만나야 되죠. A와 B가 충돌을 해서 리액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미시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 횟수, 충돌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상에서의 리액션에 대한 어떤 상한이다. 맥시멈. 그러니까 두 번 충돌해서 한 번 리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매번 충돌할 때마다 리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의 맥시멈은 충돌 횟수가 될 것이다. 리액션의 한계는 충돌 횟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충돌 횟수와 리액션 레이트 간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비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 횟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챕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나무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은 숲을 잊어버리고 숲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다룰 내용들은 크게 통계 역학 부분, 그 다음에 키네틱스 부분 두 개가 있었어요. 키네틱스 부분은 다시 키네틱스의 기초, 가스 몰리큘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의 리액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식화할 수 있는가, 모델링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키네틱스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포토케미스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리퀴드, 서피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키네틱스들로 응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 통계역학 부분은 다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가스 몰리큘들이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이 콜리즘과 미인 프리패스였죠. 이렇게 가스 몰리큘의 스피드, 에버리지 스피드, 압력이나 이퓨전 내지는 플럭스, 벽과의 충돌에 관계된 개념이죠. 혹은 벽이 뚫려 있다면 플럭스에 관계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충돌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민프리패스라는 주요한 개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7챕터를 마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우리 본교재가 좋은 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어려운 부분까지 다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좀 수준이 너무 높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당장은 좀 필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핵심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 핵심 부분들,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그 챕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7장 같으면 1에서 7챕터까지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챕터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18챕터를 다룰 텐데 18챕터에서 이제 1에서 4, 1에서 8, 10 이러한 소단원들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챕터에서 다음 챕터에서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rate of reaction, 리액션 속도, order of reaction, 리액션 차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steady state approximation, equilibrium constan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ases,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지 간단하게 강의 노트를 가지고 프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의 제목은 Kinetics of Gas Reaction. 가스 페이지에서 리액션에 대한 키네틱스. 우리가 다룰 내용은 키네틱스입니다. 운동, 그러니까 다른 속도론이에요. 키네틱스를 다루고 본격적으로 키네틱스를 다루게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키워드들을 볼까요? rate equation. 자, 무엇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rate equation. rate, 속도를 나타내죠. 속도를 나타내는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식. 가스 리액션의 반응에 대한 어떤 속도를 식으로 나타낼 것이다. 식으로 모델링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ate constant. 이러한 속도에 있어서 뭔가 콘스탄트라는 게 있구나. 반응에 연계된 상수가 있구나.
반응 속도와 연계된 비례함수가 이 이퀘이션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eady state approximation. approximation이면은 우리말로는 근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뭔가 단순화시키고 그런 내용,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단순화를 시키는데 approximation을 할 건데 steady state approximation. 일정 상태에 대한 approximation을 할 거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가스 리액션을 처음 시키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상태가 되면 일정한 속도에 내려가서 일정한 레이트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기술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속도에 도달했을 때의 스테디 스테이트, 그때의 어떤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 컨스턴트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핵심은 레이트 이퀘이션이에요. 반응에 대한 그 속도,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수식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모델을 세우고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액션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더 오브 리액션 오더 뭐냐면은 여러 식을 쓰게 될 텐데 반응 속도식을 쓰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떠한 그 식에서도 어떠한 차수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은 리액턴트의 농도하고 반응 속도가 연관이 있는데 어떠한 수학적인 연관을 가질 것인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물론 다루게 될 거고 일단은 어떤 걸 다루는지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 속도와 관계된 몇 가지 용어들도 소개가 돼요.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든지 half-life, 반감기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방사능이 방출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몇 년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일본에서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방출이 되는데 그 방사능 물질의 그 유해 방사능을 방출하는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10년 뒤에는 반으로 줄어든다. 100년 뒤에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10년, 100년을 half-life, 반감기라고 하죠. 그런 개념도 소개가 돼서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모델들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A가 B로 변하는 이런 가장 단순한 이런 리액션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들을 다루게 됩니다. 복잡한 형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는 A가 B로 변하는데 역반응도 고려해야 돼요. 역반응 속도도 만만치 않게 무시할 수 없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공존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가는 스텝 여러 가지 스텝으로 반응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케이스.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면은 여러 가지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역반응도 또 있는 점점 복잡해요. 더 복잡해지는 이러한 형태들을 레벨을 점점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초에 제일 처음에 제시한 어떤 레이트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복잡한 문제들을 훈련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통계 역학이라든지 가스 몰레큘의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은 다 통계적인, 확률적인 이런 논의들이
디스트리뷰션, 분포 이러한 논의들이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어떤 이케이션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고 연습을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자체는 좀 단순해요. 물론 디테일로 가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이전까지의 챕터들보다는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챕터에서 가스 리액션에 대해서 다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이트 이케이션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모델링 그리고 정량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